지금까지 대출이 한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 빚은 오히려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때 동안 빚을 누적을 해놨더니. 그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엄청 싸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12년도 그때부터 할 때는 이렇게 대출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제가 반지하를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대출을 내서 뭔가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다들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확실히 높았으니까.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다 고정금리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은행들이 더 올라갈 떨어지지 거니까.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때 기준금리 한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수강생분께서 고민이 있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또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개인 사업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이제 올해 한 48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장님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아까 살짝 부끄럽지만. 말씀 나눴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이 한 15년 네, 정도 네. 하셨다고. 네. 근데 그 15년 하시면서 최근에가 가장 큰. 최악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도 전에 같아서는 선생님 사업하시는 거 잘 되셨으니까 네. 별로 관심 두지 않으셨는데 최근에 위기가 좀 생기셔서 네, 맞습니다. 경매를 해야겠구나,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끝난 지가 사실 몇 주 안 됐죠. 이제 일주 지났죠.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 네, 2주 돼 가잖아요, 이제. 우리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현장 진짜 열심히 다닌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바로 규제가 딱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약간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네. 선생님은 왜 갑자기 경매를 하시게 된 건지. 개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중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네.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깊어졌고 이제 그래가지고 네. 경매 시장이라는 데 이제 네. 관심을 좀 가졌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수익형 아파트, 갭 투자 혹시 언제부터 경매에 관심 갖고 시작하신 저희가 거예요? 2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꽤 됐네요. 선생님. 실은 네. 그 왜 말씀드리기 좀 창피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건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학과라는 맞아요. 그 교수님도 증명하시고 네. 건대 평생교육원에서 네네.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네. 강의를 하세요. 그때 그렇구나. 이제 경매 강의를 경매.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경매 강의를 저희가 한번 들었어요. 선생님이 표현을 저희라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하고 와이프.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네. 들으셨구나. 네. 실은 거의 의미가 좀 없는 수업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괜히 오해살 수 있는데 네네. 그분들의 수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이론 위주의 좀 네네. 수업이다. 이게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게 있어요. 네네. 이론도 되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고 네네. 실전에도 강하시거든요. 실은 뭐 당연히 뭐 해보신 분들이 하겠죠. 그렇죠. 이론만 하신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근데 네. 이게 경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네. 그 얘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0~90% 정도는 안 하시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왜 이러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네. 뭐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네.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한 10%, 20%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멘토가 필요해요. 그게 너무 절감이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따로 공부도 해보고 뭐 네네. 유튜브 공부도 하고 하다가 네네.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네네. 선생님 강의를 유튜브 올리신 걸 보셔 잘 봐가지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튜버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게 된 봤는데 거.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예.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상황 안에서는. 예. 막상 이제 궁금한 게 있었죠. 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투자 방식인데 네네.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투자를 지금까지 이뤄 오시고 넓혀 가셨다는 게 너무 궁금하고 그거에서 네. 반대로 궁금한 게 네네.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게 딱 어떤 하나였죠. 부분이에요? 빚이 늘어난다.
아, 대출이 늘어나는 예.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은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누구나 대출은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빚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렇죠. 진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게 들죠. 보통 자기 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다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네. 혹시 모르지만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금도장 잡고 그렇죠. 은행에서 뭐 한 4억이든 5억이든 대출 그렇죠. 땡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 근데 하물며 경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대출이 일어나고 그렇죠. 빚이 뭐 3억, 5억, 6억, 7억, 어. 10억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네네. 이거 무섭죠. 아무나 못해요. 그렇지 무섭죠. 않아요? 맞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할까? 과연 이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해나가실까? 맞아. 라는 데에 대한 궁금증으로 네네. 수업을 좀 용기 있게 빚에 대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선생님만 고민하고 두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에서 방향 설정하는데 갈림길에 놓였을 때가 저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근데 대출이라는 빚이라는 규모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규모는 개인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 그게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26개를 임대하고 있다 뭐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26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가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이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내 생계를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세라도 하나 두 개라도 받아놓으면 안정감은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두 개 월세를 만들어내고 대출을 받아보니까 어느 선에서 한 4채 5채 정도 됐을 때 대출이 한 3억 선에 갔을 때 그 두려움이 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3억 정도는 내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갚을 수 있지 않을까의 선이 3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면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그 고민을 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금흐름 투자 특히 우리처럼 대출 내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저도 3억 정도 대출이 됐을 때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빚이 늘어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쨌든 월세가 이만큼 있긴 한데 얘도 어쨌든 빚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도 하는 것도 있고 월세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또 다시 갚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삶에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대를 줬던 것들인데 오히려 구속이 되겠다. 구속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 게 오히려 더 빚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투지가 있으셨네요.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걸 월급이 밀리면서 정확히 좀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서요. 지금까지 빚이 대출이 한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빚은 오히려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때 동안 빚을 누적을 해놨더니. 그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엄청 싸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12년도 그때부터 할 때는 이렇게 대출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제가 반지하를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대출을 내서 뭔가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다들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확실히 높았으니까.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다 고정금리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은행들이 더 올라갈 떨어지지 거니까.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때 기준금리 한 2.5에서 한 3, 4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다 고정금리 하는 방향이었는데 저는 이건 제 나름의 생각이 이거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떠나서 고정금리가 그때 당시는 비쌌어요. 네. 시작금리가. 저는 일단 지금 봤을 때 싼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 다 변동금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들이 되게 이상하게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당장 싼 게 이거고 내 생각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도 큰데 저는 다 뭐 3개월, 6개월 변동금리를 했더니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잘한 선택인 거죠. 선택이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시작금리가 변동금리가 요새는 더 높죠. 고정금리가 더 이제 조금 더 낮아요. 이제 대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그래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15억이라는 대출이 있지만 이 대출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처럼 선생님하고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거니까 분명히 대출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잘 방향을 잡고 왔다고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이 있으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또 원동력이 한편으로 예, 되는 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자극이 없는 삶은 또 무료할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뭐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세금에서도 비용 처리를 또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네. 그 대출 방향에서는 기준을 좀 잡으신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일단은 네. 마음을 내려놓게 됐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대출 그래도 원칙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최대한 미룬다, 길게 갖고 간다. 그 원칙만 지키면 어쨌든 제가 뭐 대출을 먼저 냈으니까 들이 선생님도 나중에 고민할 때 제가 했던 부분이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또 고민해 보면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까. 네, 오늘처럼요. 맞아요. 오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선생님 만나가지고 실마리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실마리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막상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출 규제가 예, 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특히 또 지금 유주택자시니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